안녕하세요. 저는 매시입니다. 이 영상에서는 실제로 작동하는 AI 에이전트를 만드는 방법을 배울 거예요. 우리는 리드 자격 심사, 미지급 인보이스 후속 조치, 고객 지원 티켓 처리, 파트너십 아웃리치 실행 등 실제 업무를 수행하는 에이전트를 만들 것입니다. 먼저 에이전트가 실제로 작동하기 위해 필요한 세 가지 요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AI 에이전트를 단계별로 만들어 보고 여러 에이전트를 팀으로 연결해 협력하며 전체 워크플로우를 스스로 실행하는 법을 보여드립니다. 코딩을 못해도 됩니다. 설치할 것도 없습니다. 설명란 링크로 무료 크레딧을 받아 영상의 모든 과정을 무료로 체험 가능합니다. 영상이 끝나면 전체 패턴을 완벽히 이해하게 됩니다. 하나는 조사와 리포트 전달 담당 에이전트와 다른 하나는 리포트를 업무에 맞게 변환하는 에이전트입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만들기 전에 AI 에이전트란 정확히 무엇일까요? 여러분은 채트 GPT 같은 것을 사용해 본 적이 있을 거예요. 질문을 하면 답을 주고 나머지 단계는 모두 여러분이 직접 하죠. 이건 채팅입니다. AI 에이전트는 한 가지 근본적인 점에서 다릅니다. 목표를 주면 그 단계들을 스스로 수행합니다. 작업을 계획하고 브라우저나 이메일 같은 도구를 사용하며 자신의 결과를 점검하고 일이 끝날 때까지 계속 진행합니다. 챗봇은 여러분 옆에 앉아있는 조수입니다. 에이전트는 직원입니다. 그리고 직원처럼 에이전트가 실제로 일하려면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째는 직무 설명으로 책임 범위에 대한 명확한 지침이 필수입니다. 지침이 모호하면 대다수 에이전트의 실패 원인이 됩니다. 둘째는 도구입니다. 에이전트가 실제 업무가 수행되는 앱에 접근해야 하기 때문이죠. 셋째는 메모리입니다. 에이전트는 업무 방식을 기억해 매주 발전하지만 챗봇은 매번 새로 시작해야 합니다. 오늘 이 세 가지를 설정할 것이며 이는 모든 플랫폼에 적용 가능합니다. 우리는 하이퍼 에이전트 기반으로 구축하겠습니다. 참고로 하이퍼 에이전트는 이번 영상의 스폰서이며 에어테이블 팀이 개발한 별개 제품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 플랫폼을 어떤 초보자에게도 자신 있게 추천할 수 있습니다. 모든 에이전트는 클라우드에서 자체의 컴퓨터와 실제 브라우저를 갖게 되므로 설치하거나 관리할 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에이전트는 노트북을 닫아도 계속 실행됩니다. 방금 설명한 세 가지 요소가 모두 내장되어 있습니다. 가입 전 유의사항입니다. 오늘 보여드리는 하이퍼 에이전트 모습은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로 인해 실제와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인 흐름은 동일하니 화면을 그대로 따라하기보다 개념을 이해하며 시청해주세요. 시작하려면 화면에 보이는 링크나 설명란 첫 번째 링크를 사용하세요. 이 링크로 가입 시 0달러 무료 크레딧이 제공됩니다. 이는 에이전트 작업용이며 영상 내 실습은 물론 이후 운영에도 충분한 양입니다. 해당 링크를 클릭하면 이 페이지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리고 왼쪽에서 세 가지 가입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원하는 방법을 선택해서 계정을 만드세요. 가입이 모두 완료되면 이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여기가 Hyper Agent 대시보드입니다. 여기서는 몇 가지 시작 지점을 안내해 줍니다. 개인 에이전트를 만들거나 에이전트 팀을 고용할 수도 있고 에이전트가 당신을 인터뷰하게 하거나 이미 만들어둔 오픈클러 에이전트를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옵션들은 무시하겠습니다. 에이전트 2의 최선은 빈 페이지에서 시작하는 것이니까요. 가장 좋은 시작 방법은 아직 에이전트를 만들지 않는 것입니다. 에이전트에게 작업을 맡겨보세요. 하이퍼 에이전트의 모든 작업은 대화 단위인 스레드로 시작됩니다. 좌측 상단의 새 스레드를 클릭하세요. 이제 채팅창 설정을 설명하겠습니다. 여기 플랜이라고 적힌 드롭다운을 클릭하면 두 가지 옵션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실행 모드, Execute 모드에서는 에이전트가 즉시 행동합니다. 계획 우선 모드 Plan First 모드에서는 에이전트가 크레딧을 사용하기 전에 계획을 먼저 보여줍니다. 초보자라면 항상 계획 모드 Plan 모드에서 시작하세요. 곧 그 이유를 알게 될 거예요. 다음으로 에이전트에게 작업을 지정하세요. 채팅 박스를 클릭해 설명해 주세요. 시작 전 한 가지 안내해 드립니다. 실제 우리 유튜브 채널용 팀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건 제 예시일 뿐이며 중요한 건 이 레시피입니다. 이 방법은 어떤 비즈니스나 작업에도 적용 가능합니다. 제 상황에만 해당되는 부분은 여러분이 직접 바꿀 수 있게 교체 지점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제 프롬프트는 이렇지만 사실상 템플릿입니다. 저는 콘텐츠 제작 소프트웨어 시장을 조사 중인데 그 분야 종사자이기 때문이죠. 바꿀 것은 시장뿐입니다. 나머지 단계는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온라인 스토어라면 제품 시장이, 프리랜서라면 고객 산업이 해당됩니다. 같은 방식의 재료만 바꾸는 겁니다. 프롬프트를 입력했으면 바로 전송 버튼을 클릭하세요. 여기서 한 가지 작은 팁이 있습니다. 메시지를 한번 보내면 수정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메시지를 보낸 후에 실수를 발견했다면 아래에 있는 중지 버튼을 클릭하세요. 그리고 수정된 메시지를 다시 보내면 됩니다. 초기에 실수를 발견하면 아무것도 낭비되지 않습니다.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지켜보세요. 실제 지출이 시작되기 전에 먼저 생각한 뒤 명확하게 하기 위한 질문을 할 것입니다. 여기서 이렇게 묻네요. 콘텐츠 제작 소프트웨어의 어떤 세그먼트에 집중해야 할까요? 모든 세그먼트에 대한 전체적인 개요를 하겠다고 하고 다음을 클릭하세요. 이제 이렇게 묻습니다. 이 시장과 여러분의 비즈니스 관계는 무엇인가요? 우리는 사람들이 이 도구를 사용하는 방법을 가르치는 유튜브 채널입니다라고 답하고 응답을 전송하겠습니다. 이런 질문들은 바로 훌륭한 직원이 할 만한 것들입니다. 이렇게 하면 에이전트가 내 돈을 들고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다음에 무엇을 할지 논리적으로 계획하고 화면 오른쪽에 보여주면 검토를 돕습니다. 그럼 스크롤 내려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맨 위에는 요약이 있고 그 아래에는 자체적으로 만든 할 일 목록이 있습니다. 제 생각엔 이 정도면 꽤 괜찮아 보입니다. 그래서 계획 승인을 클릭하겠습니다. 만약 변경을 요청하거나 계획을 아예 거부하고 싶다면 여기서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냥 바로 승인을 제출하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작업을 시작하네요. 이걸 한번 보세요. 작업을 여러 부분으로 나누고 각 부분을 병렬로 처리하는 자체 소규모 연구 에이전트들을 만들어냈습니다. 심지어 각각에게 이름도 붙였네요. 우리가 그걸 요청한 적은 없는데 말이죠. 또한 화면 오른쪽 상단의 모델 태그에 마우스를 올리면 실시간으로 실행 비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진행 중인 작업의 비용을 완전히 투명하게 보여주는 점이 정말 마음에 듭니다. 이 과정은 몇 분 정도 걸릴 테니 저는 작업이 끝난 시점으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좋아요. 이제 시간을 좀 앞당겨서 보니 이걸 한번 보세요. 여기 최종 응답이 나왔고 응답의 시작 부분을 보기 위해 위로 스크롤하면 생성된 이 보고서, 이 브리프를 클릭할 수 있습니다. 캔버스에서 보기 버튼을 클릭하거나 전체 화면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실제 웹페이지 형태로 완성되고 정리된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정말 좋아하는 부분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이 링크는 공개되어 있어서 새 탭에서 열기를 클릭하거나 이 링크를 복사해서 비공개 창에서 열어도 그대로 로드됩니다. 그래서 누구와도 이 링크를 공유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하이퍼 에이전트 계정이 없어도 읽을 수 있습니다. 이번 데모에서는 콘텐츠 제작 소프트웨어에 관한 내용입니다. 여러분의 경우에는 여러분의 산업, 경쟁사 또는 고객에 관한 내용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단계는 모두 동일하고 직무 설명만 달라집니다. 좋아요. 방금 했던 작업은 일회성 작업이었습니다. 이제 이 탭을 닫고 다시 응답 화면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여기 아래로 스크롤 해보면 하이퍼 에이전트가 이미 다음 단계 몇 가지를 제안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작업을 영구적으로 만드는데 얼마나 적은 노력이 드는지 한번 보세요. 여기 첫 번째 제안은 여러분은 다를 수 있지만 제 경우에는 이 작업을 주간 자동 브리프로 전환하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게 제가 원하던 겁니다. 그럼 바로 클릭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미리 만들어진 프롬프트가 로드됩니다. 여기에는 이 작업을 에이전트로 저장하고 라이브 모드를 켜세요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콘텐츠 제작 소프트웨어 브리프를 매주 자동으로 받게 됩니다. 이 시스템은 응답을 논리적으로 처리합니다. 작업이 완료되면 초안 에이전트 카드가 생성되어 돌아올 것입니다. 드롭다운을 클릭하면 세부 정보를 확인하고 어떤 내용이 생성될지 읽어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시스템 프롬프트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당신은 Creator Tools Weekly입니다. 콘텐츠 제작 소프트웨어 산업에 대해 날카롭고 신뢰할 수 있는 주간 시장 브리프를 작성하는 리서치 애널리스트입니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 모델을 사용하도록 설정되어 있습니다. 추가적인 맥락이 필요하다면 아래로 스크롤해서 추천 후속 조치에 대해 어떤 내용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여기서 우리가 원하는 것은 에이전트를 저장하는 것입니다. 그럼 바로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시스템 프롬프트를 조금 수정하고 싶다면 승인하기 전에 편집 버튼을 클릭할 수도 있었지만 나중에도 언제든지 수정할 수 있습니다. 이제 에이전트 저장을 클릭하자마자 오른쪽 캔버스의 색상이 바뀐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이 스레드가 에이전트와 연결되었음을 나타내며 더 이상 일반 스레드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럼 에이전트 보기를 클릭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새 탭에서 열립니다. 여기에서 새 에이전트의 개요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가장 먼저 하고 싶은 일은 에이전트에게 좀 더 친근한 이름을 지어주는 것입니다. Creator Tools Weekly라는 이름은 설명적이긴 하지만 보기에는 그다지 좋지 않습니다. 이름을 더블 클릭한 다음 Scout이라고 입력하고 키보드에서 리턴 키를 눌러 이름을 확정하겠습니다. 이제 이 에이전트 개요 페이지에서 확인해야 할 중요한 사항이 두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쿼리당 예산 한도입니다. 여기에서 모델 탭을 클릭하고 아래로 스크롤하면 예산 한도 토글이 있습니다. 이 쿼리당 예산 한도를 켜면 한 번 실행할 때 허용되는 최대 금액이 제한되어
예기치 않은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저는 쿼리당 $10로 설정해 두겠습니다. 지금은 이 정도면 충분해 보입니다. 두 번째는 스케줄입니다. 더보기를 클릭한 다음 호출, Invocations을 선택하거나 여기 오른쪽 패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호출 Invocations 탭에서 예약된 카드가 표시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스케줄이 매주 월요일 오전 8시에 설정되어 있는 것도 보여줍니다. 이 토글로 스케줄을 켜거나 끌 수 있고 3개의 점을 클릭해서 편집하거나 지금 바로 수동으로 실행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이 더 넓은 호출 페이지에서는 에이전트를 깨우는 모든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스케줄에 따라 이 스레드에서 이메일로, 다른 앱에서 웹훅을 통해 등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참고로 웹훅이란 한 앱이 다른 앱에게 자동으로 실행하라고 알려주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여기 위쪽에는 라이브 모드도 있습니다. 이 모드에서는 에이전트가 정기적으로 스스로 확인하고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만 알림을 보냅니다. 그리고 제가 존중하는 점 중 하나는 라이브 모드를 켜기 전에 설정을 클릭하면 하루와 한 달 예상 비용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는 나중에 청구서에서 놀라는 것보다 이런 비용을 미리 알려주는 플랫폼이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주간 보고서에는 라이브 모드를 사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이 모드에서 나가겠습니다. 하지만 에이전트가 수행할 수 있는 다른 작업들 중에는 정기적으로 확인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라이브 모드에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 재료, 도구입니다. 에이전트에는 이미 강력한 도구 상자가 내장되어 있습니다. 오른쪽 요약 패널에 무엇이 있는지 보여드릴게요. 도구 드롭다운을 클릭하면 어떤 도구들이 있는지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또는 더보기 드롭다운을 클릭해서 도구 탭으로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서 더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스크롤을 내려보면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기능들을 볼 수 있습니다. 에이전트는 웹 검색, 실제 웹사이트 탐색, 문서 작성, 슬라이드 및 프레젠테이션 제작, 심지어 이미지, 비디오, 오디오 생성까지 아무것도 연결하지 않아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통합 기능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위로 다시 스크롤하면 통합 탭을 클릭할 수 있습니다. 이곳이 바로 실제로 작업이 이루어지는 앱들입니다. 플러스 버튼을 클릭하면 Airtable, Dropbox, GitHub, Gmail, Google Calendar, Google Drive, HubSpot, Microsoft, OneDrive, Slack 등 빠르게 연결할 수 있는 다양한 사전 구축된 통합 기능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통합 기능은 전체가 아니라 에이전트별로 연결되기 때문에 각 에이전트는 자신이 맡은 작업에 필요한 도구만 접근할 수 있습니다. 만약 사용 중인 도구가 이 갤러리에 없다면 커스텀 MCP 옵션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MCP는 에이전트가 거의 모든 앱에 연결할 수 있도록 해주는 오픈 스탠다드이기 때문에 어떤 스택을 사용하든 활용할 수 있습니다. Scout의 경우 필요한 통합 기능은 Slack 하나뿐이며 이 부분은 영상에서 별도의 섹션으로 다루겠습니다. 여기서부터 Scout는 단순한 도구가 아니라 팀원으로 거듭납니다. 기본적으로 에이전트들은 Slack에서 하나의 공용 하이퍼 에이전트 이름으로 응답하지만 각 에이전트마다 고유한 이름과 얼굴을 부여해 별도의 정체성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팀원들은 Scout를 마치 한 사람처럼 대화하게 됩니다. 몇 분이면 설정이 끝나고 에이전트마다 한 번만 해주면 됩니다. 에이전트 개요 페이지에서 오른쪽 인보케이션 섹션 아래에 있는 Slack 채널의 추가 버튼을 클릭하세요.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이 작업은 텔레그램에도 적용할 수 있지만 저희 팀은 Slack을 사용하기 때문에 Slack을 선택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서는 사용하고자 하는 워크스페이스를 선택한 후 하이퍼에이전트 앱이 Slack에 접근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계속해서 허용 버튼을 클릭하겠습니다. 이제 하이퍼에이전트로 돌아가면 Slack 설정 창이 뜹니다. 말씀드린 대로 기본적으로는 하이퍼에이전트라는 공유봇을 쓰지만 다른 아이덴티티를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직접 설정해보죠. Slack 아이덴티티 설정을 클릭하면 안내가 포함된 또 다른 팝업이 나타납니다. 여기서 Slack 앱 관리라는 링크를 클릭한 다음 토큰 생성을 클릭하세요. 드롭다운에서 워크스페이스를 선택하고 생성을 클릭합니다. 액세스 토큰 열에서 복사를 클릭한 후 하이퍼에이전트 탭으로 돌아가세요. 팝업 창의 맨 아래로 스크롤해서 구성 토큰을 붙여 넣으세요. 그런 다음 다음을 클릭하세요. 다음으로 봇의 이름을 지정하게 됩니다. 이것은 하이퍼에이전트 봇이 아니라 Slack 봇이지만 두 봇의 이름을 동일하게 하면 식별하기 쉬워서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봇의 이름을 Scout로 정하고 Slack 앱 생성을 클릭하겠습니다. 이제 Slack 앱 Scout이 생성되었습니다. 워크스페이스의 설치 버튼을 클릭하세요. 이제 새 앱이 Slack에 접근할 수 있도록 허용하라는 메시지가 나타납니다.
올바른 워크스페이스가 선택되어 있는지 확인한 후 허용을 클릭하세요. 이제 슬랙 봇의 신원이 여기에서 설정되었으니 스카웃을 클릭한 다음 다음을 클릭하겠습니다. 이제 SQT 어디에서 대기할지 묻습니다. 슬랙의 콘텐츠 채널에 스카웃을 추가하고 멘션될 때만 응답하도록 설정하겠습니다. 누군가가 호출하지 않는 한 조용히 대기합니다. 또한 채널을 지켜보면서 스스로 언제 말할지 결정하는 수동 모드도 있습니다. 이 모드는 나중에 두 번째 에이전트에서 사용할 예정입니다. 에이전트를 채널의 추가 버튼을 클릭한 다음 추가할 채널을 선택하세요. 말씀드린 대로 저희 조직에서는 콘텐츠 제작 채널에 추가하고 트리거 모드는 멘션만으로 설정해 두겠습니다. 그런 다음 에이전트를 채널에 추가를 클릭합니다. 이제 이 페이지에 새로운 카드가 추가되어 아래로 스크롤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답변 설정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먼저 스타일입니다. 여기 드롭다운을 클릭하면 여러 가지 옵션이 있습니다. 이 답변 스타일 설정은 보기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스트림으로 설정해 두면 에이전트가 수행하는 모든 단계를 채널에 하나하나 게시하게 됩니다. 웹 검색, 에이전트 사용, 다시 웹 검색 등으로 인해 금방 시끄러워질 수 있습니다. 최종 답변만 게시하도록 설정하면 마치 동료가 완성된 작업만 전달하는 것처럼 동작합니다. 에이전트가 원하는 대로 하도록 둘 수도 있지만 이번에는 최종 답변만 게시를 선택하겠습니다. 이 에이전트가 자동 메시지에 응답할 수 있도록 허용할지 선택할 수도 있지만 이 에이전트는 자동 메시지에 답변할 필요가 없으므로 저는 이 옵션을 끄겠습니다. 원하는 대로 설정을 마쳤으면 저장을 클릭하세요. 그 다음 다음을 클릭하세요. 이제 마지막으로 채널 접근 권한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상단의 기본값에서 에이전트의 전체 접근 권한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에이전트는 제가 접근할 수 있는 모든 채널에서 읽기만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채널에서 읽기와 쓰기가 모두 가능하도록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이 설정은 일부 봇엔 유용하나 이 봇엔 필요 없으므로 비활성화하겠습니다. 아래를 보시죠. 이 에이전트는 현재 제한 없는 슬랙 접근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아래에서 저장을 눌러 표시된 읽기 전용 접근 권한을 적용하거나 먼저 채널을 추가하여 맞춤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점은 에이전트는 항상 자신이 듣고 있는 채널에 접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봇의 경우에는 추가로 뭔가를 더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더 확실하게 하고 싶다면 이 드롭다운을 사용해서 특정 채널 권한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콘텐츠 제작을 선택하겠습니다. 이제 그 채널에서 쓰기 권한이 부여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설정을 원하는 대로 마쳤다면 저장을 클릭하세요. 이제 새로운 팀원을 만나봅시다. 슬랙 채널을 열어보세요. 그리고 추가한 채널로 가면 에이전트가 채널에 바로 참여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작은 알림을 받게 될 거예요. 그럼 이제 메시지를 보내봅시다. 이 채널에서 @scout라고 입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음 영상을 브레인스토밍하고 있어요 라고 말할게요. 최신 연구 결과와 추천을 알려줄 수 있나요? 그리고 전송합니다. 그러자 바로 스카우트가 말풍선으로 반응했습니다. 지금 답변을 준비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제 혼란을 줄여줄 중요한 팁이 하나 있습니다. 멘션 전용 모드에서는 제가 방금 한 것처럼 실제로 에이전트를 멘션해야 합니다. 에이전트가 시작한 스레드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만약 에이전트가 당신을 무시하는 것처럼 보인다면 거의 항상 이게 이유입니다. 잠시 후에는 작은 말풍선 이모지 아이콘이 스레드로 바뀝니다. 그럼 클릭해서 열어보겠습니다. 여기에서 스카우트가 전체 보고서를 실행해서 메시지로 전달해 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정보가 정말 좋긴 한데 사실 예전처럼 웹페이지 링크로 받고 싶어요. 멋진 점은 다른 사람과 대화하듯이 대화창에서 그냥 그렇게 요청할 수 있다는 겁니다. 스카우트에게 ATS Scout, 이 보고서를 동료들과 공유할 수 있는 웹페이지 형식의 링크로 받을 수 있을까요? 라고 요청해 보겠습니다. 앞으로 이 형식을 기본 전달 방식으로 해주세요. 다시 말풍선 이모지가 나타납니다. 몇 분 후 링크가 포함된 새로운 응답이 도착합니다. 그럼 클릭해서 열어보겠습니다. 예전처럼 링크를 복사해서 누구와도 공유할 수 있는 브리프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게 전체 경험입니다. 워크스페이스에 있는 누구나 스카우트에게 사람처럼 메시지를 보내면 완성된 작업이 채널로 돌아옵니다. 이제 세 번째 요소, 바로 메모리입니다. 모든 작업이 끝난 후 에이전트는 스스로를 검토하고 무엇을 기억해야 할지 제안합니다. 마치 직원이 매번 작업을 마칠 때마다 자기 자신의 성과 평가서를 작성하는 것과 같습니다. 왼쪽에 학습 내비게이션에 있는 이 숫자 보이시나요? 여기 숫자 10이 적힌 작은 배지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다를 수 있지만
제 화면에는 10이라고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것들은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제안들입니다. 그러니 학습 탭을 클릭해서 열어보세요. 여기에서 다양한 스레드에서 온 새로운 제안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 하이퍼 에이전트에서 직접 진행했던 첫 번째 스레드가 있고 여기에는 슬랙 스레드에서 진행했던 것이 있습니다. 그럼 클릭해서 확장하고 원래 스레드의 제안들을 확인해 봅시다. 여기에서 뇌 아이콘이 새로운 메모리를 제안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중 아무거나 클릭해서 확장하고 더 자세한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관련이 없다고 생각되면 무시를 클릭할 수 있고 저장하고 싶으면 저장을 클릭해서 고정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3가지 종류의 항목이 모입니다. 메모리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 귀사의 비즈니스가 무엇인지, 작업을 어디로 전달받고 싶은지와 같은 정보를 저장합니다. 아래로 스크롤하면 루브릭 제안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루브릭은 미래의 작업을 평가하는 점수표입니다. 이 항목을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슬랙 스레드를 확인해 보면 이 문서 아이콘은 프롬프트 제안을 나타냅니다. 프롬프트 개선은 자체 직무 설명을 더 명확하게 만듭니다. 이 제안은 비용 예산을 잘 지키도록 학습시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적용을 클릭하겠습니다. 각 제안은 클릭 한 번으로 승인할 수 있고 실행할 때마다 다음 결과가 더 좋아집니다. 이건 챗봇이 절대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또한 오른쪽 상단의 전구 버튼을 클릭해서 학습 내용을 제안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스레드가 로드되어 전체 대화를 수동으로 검토하고 아직 제안되지 않은 새로운 개선점을 찾기 위해 대화 패턴을 분석합니다. 언제든지 이 기능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하이퍼에이전 내에서 스레드가 열리고 응답이 돌아옵니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메모리, 평가 기준, 그리고 프롬프트 제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러닝 스텝에서처럼 저장하거나 무시할 수 있습니다. 이 평가 기준을 저장하겠습니다. 에이전트 하나만 있어도 유용합니다. 진짜 변화는 두 번째 에이전트가 생기면서 일어납니다. 이제 서로에게 작업을 넘길 수 있기 때문이죠. SKO는 매주 월요일마다 리서치 결과를 전달합니다. 이제 SKO의 브리프를 받아 바로 촬영할 수 있는 영상 기획과 썸네일로 바꿔주는 에이전트를 만들어 봅시다. 하이퍼 에이전트의 왼쪽 사이드 내비게이션에서 Agents 드롭다운 구분선을 찾아 그 옆에 있는 플러스 버튼을 클릭해 새 에이전트를 추가하세요. 그 다음 Create with Chat을 클릭하세요. 그러면 새로운 스레드가 열리고 플랜 모드에서 에이전트를 만드는 데 도와주세요 라는 프롬프트가 미리 입력되어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간단히 질문에 답하고 작업을 설명하면 됩니다. 여기에는 몇 가지 사전 설정 옵션이 있지만 저는 새 맞춤 응답을 직접 입력하겠습니다. 저는 당신의 역할은 SKO의 최신 리포트를 바다 대본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라고 입력하겠습니다. 가장 상위 제안에 대한 개요를 작성하고 썸네일 이미지를 생성하세요. 다음 버튼을 클릭하겠습니다. 어떻게 트리거되어야 할까요? 몇 가지 옵션이 있습니다. 수동, 일정, 슬랙이나 이메일로 실행 가능합니다. 더 구체적으로 지정해보죠. 스카우트가 슬랙 주간 브리프를 전달할 때로 입력합니다. 그 다음 클릭합니다. 외부 도구나 서비스에 접근이 필요합니까? 네, 당연히 필요합니다. 슬랙에 접근할 수 있어야 거기서 응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에이전트로 무엇을 만들고 있든 상황에 맞게 관련된 항목을 모두 체크하세요. 저에게는 이 정도면 충분하니 계속해서 응답 보내기를 클릭하겠습니다. 이제 AI가 이에 대해 논리적으로 판단할 것입니다. 스레드 내에서 에이전트가 구성됩니다. 잠시 생각한 후 AI가 질문을 하나 던집니다. 질문은 이 계획이 맞는지 확인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럼 스크롤을 내려서 제가 요청한 모든 내용이 제대로 반영되었는지 그리고 제가 구상한 대로 되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스크롤을 내려보니 꽤 괜찮아 보입니다. 그럼 계속해서 승인을 클릭한 다음 응답 보내기를 누르겠습니다. 이제 새로운 에이전트를 실행하기 시작합니다. 잠시 생각한 후 클릭해서 세부 정보를 볼 수 있는 에이전트 카드가 나타납니다. 여기서 보이는 내용이 마음에 든다면 이미지 생성 기능이 통합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푸스 4.8을 사용하고 있고 슬랙 통합도 미리 설정할 예정입니다. 모든 것이 좋아 보이니 에이전트 저장을 클릭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캔버스의 색상이 바뀝니다. 이제 이 스레드가 에이전트와 연결되었음을 나타내며 클릭해서 에이전트를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 스스로 이름을 프로듀서로 지었는데 꽤 괜찮은 것 같네요. 이름은 그대로 둡니다. Slack 연결 설정이 되어 있지만 여전히 우리 채널에 수동 연결이 필요합니다. 오른쪽에서 Hotel Invocation 섹션 아래에 있는 Slack 채널의 추가를 클릭하세요. 이 보색에도 고유한 정체성을 부여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하이퍼 에이전트가 아니고 스카우트와 같은 정체성을 사용하는 것도 아닙니다. 다른 Slack 프로필 설정을 위에 클릭하고 SKO 설정 때와 같이 진행하세요. 봇 이름을 정하겠습니다. 하이퍼 에이전트와 동일하게 맞추기 위해 이름을 producer로 하고 Slack 앱 생성을 누릅니다.
좋아요. Slack 앱 프로듀서가 생성되었습니다. 워크스페이스에 설치하려면 확인 후 허용을 누르세요. 이제 봇 정체성을 만들었으니 목록에서 해당 봇을 클릭하고 다음을 클릭하겠습니다. 이제 에이전트를 채널에 추가해서 메시지를 듣게 하겠습니다. 채널은 동일하게 컨텐트 크리에이션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트리거 모드는 수동 패시브로 설정하겠습니다. 수동 모드는 에이전트가 들어오는 모든 메시지를 확인하고 해당 메시지가 이 특정 봇과 관련이 있는지 식별한 뒤 관련이 있다면 응답하도록 합니다. 관련이 없다면 그냥 무시하게 됩니다. 이제 에이전트를 채널에 추가를 클릭하겠습니다. 권한과 답변 스타일이 올바른지 다시 한번 확인하세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는 응답을 스트리밍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번에는 에이전트가 자동 메시지에 대해 결정하고 응답하도록 선택하겠습니다. 네, 이 설정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봇이 메시지를 게시하면 이 봇이 그 메시지에 반응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좋습니다. 저장을 클릭하고 다음을 누르겠습니다. 이 페이지에 대해서는 앞서 설명드렸지만 확실히 하기 위해 다시 진행하겠습니다. 콘텐츠 생성 채널에 쓸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저장을 클릭하세요. 이제 Slack 이 모두 연결되었습니다. 만약 하이퍼 에이전트 페이지에 바로 나타나지 않는다면 페이지를 새로 고침해 보세요. 그러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을 겁니다. 바로 저기 하나의 Slack 채널에 나타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Slack 채널로 넘어가서 인사를 해보겠습니다. 여기 에스카우드와 이미 나눴던 이 스레드에서 그냥 인사해보죠. 프로듀서님, SQL의 최신 보고서를 한번 봐주실 수 있나요? 라고 말해보겠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 스레드를 수동적으로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굳이 AT 기호로 멘션할 필요가 없습니다. 수행 지침이 시스템 프롬프트에 내장되어 있어 이론적으로는 이것만 보내면 됩니다. 바로 보내보죠. 패시브 모드에선 바로 변화가 안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봇이 백그라운드에서 작동하고 있다는 점만 알아두세요. 만약 에이전트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신이 서지 않거나 직접 확인하고 싶다면 하이퍼 에이전트 탭으로 다시 들어가 보세요. 그리고 개요 페이지에서 브라우저를 새로 고침하면 여기에서 최근 스레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 에이전트가 감지한 슬랙 스레드가 있습니다. 그리고 에이전트가 보고서의 현재 상태를 읽고 슬랙 컨텍스트를 수집한 다음 본격적으로 작업을 시작하겠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럼 다시 슬랙으로 돌아가서 에이전트가 작업을 마칠 때까지 기다리면 결과가 여기로 다시 보고될 거예요. 자, 이제 이걸 한번 보세요. 프로듀서가 스레드에 답변을 남겼네요. 여기에 썸네일 이미지가 몇 개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사실 하나만 있는 것 같네요. 2번 나타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전체 대본 아니면 적어도 대본의 개요도 있습니다. 작업 제목 모음, 훅, 그리고 세팅도 받았습니다. 주요 흐름과 실제로 영상을 제작하는데 필요한 모든 것이 다 들어있습니다. 썸네일을 클릭해서 확장해보면 정말로 쓸만한 이미지네요. 여기 보니까 아도비가 방금 오프라인이 되었다라는 제목의 영상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포토샵 AI가 오프라인에서도 작동하는데 비행기에서 이미지를 띄운 상황입니다. 이 이미지는 꽤 그럴듯한 포토샵 화면이고 멋진 썸네일이죠. 에스카 리서치 프로듀서 제작 완료. 우린 그 둘 사이에서 복사하지 않았습니다. 기억하세요. 영상 기획은 제 비즈니스에 필수적입니다. 여러분의 두 번째 에이전트는 여러분이 필요한 어떤 것이든 만들어줍니다. 블로그 포스트, 뉴스레터, 상품 설명, 클라이언트 제안서 등등. 이 패턴은 콘텐츠를 넘어섭니다. 한 에이전트가 받은 편지함을 감시하고 다른 에이전트가 답장을 작성하거나 한 명이 수치를 모아 주간 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방식은 늘 같죠. 한 명이 만들고 다음이 있습니다. 둘이면 충분하죠. 여러분은 계속해서 연달아 쌓아 올릴 수 있으며 여러 에이전트와 직원들이 각자의 역할을 수행하는 전체 파이프라인을 직접 구축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단순히 하나의 작업을 자동화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건 바로 팀입니다. 모두가 묻는 질문으로 마무리해보죠. 이게 얼마인가요? 그리고 솔직한 답은 진짜 일에는 진짜 돈이 든다는 겁니다. 우리의 리서치 실행 비용은 각 몇 달러 정도입니다. 차이점은 모든 것을 볼 수 있다는 점입니다. 여기가 바로 커맨드 센터입니다. 모든 에이전트와 실행, 비용이 한 곳에 모여 있습니다. 왼쪽 내비게이션 에이전트 섹션에 커맨드 센터를 클릭해 접근하세요. 여기서는 스카우트 에이전트를 2번 실행했으며 각각 하이퍼 에이전트 스레드와 슬랙에서 진행했습니다. 스크롤하면 2번의 실행과 실행당 비용이 보입니다. 총 비용은 $12.64였고 상단 요약 정보에서 에이전트 수와 현재 활성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재 연계이며 총 실행 횟수와 평균 점수, 총 비용도 확인 가능합니다. 오늘 시연 총 비용은 $18.21였습니다. 그리고 보류 중은 아직 처리되지 않고 남아있는 항목들이
학습 중이거나 여러분이 조치를 취하기를 기다리고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eval 데이터가 들어오면 점수 추세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에이전트별 비용 내역도 볼 수 있고 최근 실행된 모든 목록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에이전트 명단이 늘어나면 이 목록도 함께 확장됩니다. 그리고 이곳의 품질 및 품질 추세에 대한 데이터는 시간이 지나면서 루브릭이 채워질수록 점차 완성됩니다. 이제 우리 에이전트 중 하나를 클릭해서 열어보겠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르는 요령이 있습니다. 가장 큰 비용 절감은 이러한 에이전트를 더 저렴한 모델로 전환해서 얻는 것이 아닙니다. Overview, 개요 섹션에서 Observability 관찰 가능성 섹션으로 내려가 유세이지 사용량을 확인하면 에이전트의 사용량 차트를 볼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말이죠. 시점별 사용 모델도 확인 가능합니다. 우측 상단 비용 최적화 버튼을 누르면 최근 내역을 분석해 효율적인 스킬과 스크립트를 제안합니다. 수행 방법을 저장해두면 매번 단계를 고민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면 같은 작업을 실행할 때마다 비용이 절반 이하로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설정한 예산 한도와 결합하고 링크를 통해 무료 크레딧으로 시작하세요. 그리고 첫 주 동안 이 화면을 지켜보면 실제로 돈을 지불하기 전에 진짜 비용이 얼마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비용 최적화 버튼을 클릭해 보겠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보여드릴게요. Scout 스레드에 Scout 에이전트의 실행 비용 절감을 도와주세요 라는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그리고 그냥 이걸 실행하시면 됩니다. 잠시 후 우리가 에이전트와 나눴던 다른 대화들처럼 다시 돌아와서 답변해야 할 몇 가지 질문을 줄 거예요. 그리고 오른쪽에 계획된 작업들과 함께 모든 항목이 초안 상태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에이전트의 제안을 확인하며 대화를 이어가세요. 최적화 여부는 직접 결정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어떤 부분을 최적화할지 데이터를 수집 중인 단계입니다. 이제 작동하는 AI팀과 매주 제공되는 리서치, 자동 생성 콘텐츠까지 직접 관여 없이 운영됩니다. 또한 레시피, 명확한 역할, 도구, 메모리까지 모두 완비했습니다. 아래 설명란의 첫 번째 링크를 통해 $1000 상당의 무료 크레딧을 받을 수 있습니다. AI팀이 비즈니스를 어떻게 도울지 가장 경제적으로 확인하는 시작점입니다. 감사합니다.